여보, 이번 달도 애들 학원비를 못 냈어요. 형수님의 한숨은 깊어져만 갔고 큰형의 대답은 점점 더 공허해졌습니다. 미안해. 다음 달엔 그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큰형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외로움과 무력감이 솟아올랐습니다. 승민이의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형수님은 더욱 걱정스러워졌습니다. 여보, 승민이 교복은 어떡할 거예요? 중고로 알아보면 안 될까? 큰형의 말은 현실을 피하려는 또 다른 시도였지만 형수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아이들한테 미안하지도 않나요? 형수님의 물음은 큰형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그날 밤 형수님은 두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텅 빈 집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공간뿐이었습니다. 형의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우리에게도 큰 고통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큰형은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 했던 그의 선택은 결국 가족의 붕괴로 이어졌고 우리는 그 무게를 함께 나누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형의 고통을 덜어주지 못한 우리 자신을 자책하며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형님네 가족이 돈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별일 없이 평화롭게 지내오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자식들에게 짊어져야 할 것들을 남기셨고 그로 인해 문제가 생겨 형제간의 우애도 가족들과도 서먹해진 최민수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과연 이분들은 이런 비극을 어떻게 참고 견뎠을까요? 사연 들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올라올 이야기들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타까운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최민수라고 합니다. 저는 세 형제 중 막내입니다. 2020년 겨울 매섭게 불어오는 찬바람과 함께 우리 가족에게 예상치 못한 비보가 닥쳐왔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부고 소식은 우리를 큰 충격에 빠뜨렸고 평화롭던 일상은 순식간에 혼돈으로 변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날, 우리는 비로소 아버지께서 평생 지켜오신 곳을 떠올리며 그리워했습니다. 그곳은 인천 남동공단 근처의 작은 문구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곳에서 30년 넘게 한결같이 가게를 운영하셨고 그 작은 공간은 우리 형제들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곳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문구점은 우리에게 단순한 가게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새학기가 되면 반짝이는 색연필과 노트들이 가득했고 방과 후면 늘 그곳에서 숙제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계산대 뒤에서 돋보기를 끼고 장부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생각납니다. 민수야, 오늘은 어떤 과자 먹을래? 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선명합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우리의 어린 시절을 감싸주던 포근한 담요 같았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우리 곁을 떠나셨을 때 우리는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우리는 우리 가족의 운명을 뒤흔들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빚이 무려 3억 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대부분이 사채였고 일부는 은행 대출이었습니다. 문구점 매출은 해마다 줄어들었지만 자존심 강한 아버지는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홀로 모든 것을 짊어지며 괜찮다고 우리를 안심시키셨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감춰온 고통과 부담을 이제야 알게 되었고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무게를 함께 나누어야 했습니다. 형제들은 물론 어머니까지도 큰 충격에 빠졌고 마음을 추스르기도 전에 닥쳐온 현실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든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고난과 시련으로 가득 차 있었고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수많은 장애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빚은 단순한 금전적인 문제를 넘어 우리 가족의 삶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큰형은 가족의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빚을 떠안고 그 무게를 홀로 감당하려 했습니다. 내가 다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마. 너희들은 각자의 삶이나 잘 살아. 큰형은 그렇게 말했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매달 250만 원의 이자를 갚아야 했고
급여는 통장에 들어오자마자 사라졌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지고서도 큰형은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고 단단했습니다. 경수님은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직접 반찬을 만들고 밤늦게까지 인터넷 부업을 했습니다. 아이들 간식비를 줄이려고 유튜브를 보며 빵 만드는 법을 배우는 경수님의 모습은 그야말로 눈물겨웠습니다. 여름철 전기세를 아끼기 위해 선풍기 한 대로 버텼다는 이야기는 큰형네 가족의 처절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조카 승민이가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번 달도 애들 학원비를 못 냈어요. 경수님의 한숨은 깊어져만 갔고 큰형의 대답은 점점 더 공허해졌습니다. 미안해. 다음 달엔 그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큰형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외로움과 무력감이 솟아올랐습니다. 승민이의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형수님은 더욱 걱정스러워졌습니다. 여보, 승민이 교복은 어떡할 거예요? 중고로 알아보면 안 될까? 큰형의 말은 현실을 피하려는 또 다른 시도였지만 형수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아이들한테 미안하지도 않나요? 형수님의 물음은 큰형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그날 밤 형수님은 두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텅 빈 집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공간뿐이었습니다. 형의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우리에게도 큰 고통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큰형은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 했던 그의 선택은 결국 가족의 붕괴로 이어졌고 우리는 그 무게를 함께 나누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형의 고통을 덜어주지 못한 우리 자신을 자책하며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작은 형도 가만히 있지 않고 택시 운전으로 하루 16시간씩 일하며 가족의 빚을 갚으려 노력했습니다. 그에게도 사채업자들의 독촉 전화는 끊임없이 걸려왔고 잠도 제대로 못 자는 날이 많았습니다. 피곤에 지쳐가는 작은 형의 모습이 안쓰럽기만 했습니다. 형, 오늘은 좀 쉬세요. 제가 걱정스레 말했지만 작은 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쉴 수 없어. 이자라도 갚아야지. 그 말 속에는 가족을 위한 책임감과 동시에 자신의 한계에 대한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피로는 작은 형을 덮치고 말았습니다. 어느 새벽, 피로가 극에 달한 상태에서 작은 형은 대형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보험료가 크게 올라 수입은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이 사고는 작은 형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작은 형은 사고 이후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매일같이 택시를 운전하며 생계를 꾸려나가려 했지만 사고의 후유증은 그를 괴롭혔고 그에게 남은 것은 더욱 깊어진 절망과 피로뿐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늘 피곤함이 가득했고 그 모습이 마치 우리 가족의 현실을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형의 시련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큰 고통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싶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멀어져 갔고 가족의 유대는 점점 약해져만 갔습니다. 어머니는 장례식장에서부터 찾아와 빚 독촉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정신적 충격을 받으셔서 그때부터 병원 신세를 지고 있었는데 어머니의 병원비를 두고 우리는 첫 번째 큰 다툼을 겪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온 날 큰형수님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는 셋이 똑같이 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말에 작은 형이 폭발했습니다. 형수님, 저 일하다가 다친 거 안 보이세요? 저도 빚 갚는데 보탬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요. 작은 형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그 분노는 고스란히 우리 가족 모두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말에 이번에는 큰형이 화를 냈습니다. 너 형수님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솔직히 사고로 인해 결과적으로는 보탬이 하나도 안 된 거 아니야? 경제 간의 말다툼은 점점 격해졌습니다. 급기야 작은 형이 잿더리를 던지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깨진 잿더리 조각처럼 우리의 가족 관계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보기 어려워졌고 가족 간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가족의 균열은 우리 모두에게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보다 현실의 무게를 감당하기에도 버거운 상황이었기에 우리는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길을 찾아야 했고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문득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빚을 함께 나누어지는 것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속 포기를 선택했습니다. 형들에게는 문자 한 통만 남겼습니다. 형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는 고시원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좁은 방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기획하고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첫 달 매출은 고작 12만 원. 수익은 8천 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꼭 성공해서 우리 가족을 다시 모으겠습니다. 고시원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밤에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겨우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3개월간은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고된 시련 속에서도 저는 힘을 내어 새로운 도전을 계속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노력한 끝에 저는 점차 나아지는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전환점은 학교별 맞춤형 문구 세트였습니다. 각 학교의 준비물 목록을 분석하고 최적화된 세트를 구성했습니다. 학부모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준비물을 챙겨주시고 학교 특성까지 고려해 주셔서 감동이에요. 이러한 호평은 곧 매출로 이어졌습니다. 6개월 만에 월 매출 2천만 원을 달성했고 1년 후에는 1억을 넘어섰습니다. 사업의 성공은 저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생계를 위한 일이 아니라 제 자신과 가족을 위한 새로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사업이 성장하면서 저는 직원도 한 명씩 채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일하며 우리는 서로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단순히 사업가로서의 성취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족을 만난 것과 같은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제 자신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불안정한 사업이었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성공을 통해 저는 가족에게도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한편 큰형에게도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한 변호사와의 우연한 만남이 전환점이었습니다. 그 변호사는 큰형의 상황을 듣고 나서 법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이자 계산이 불법입니다. 이자 제한법에 따르면 이미 원금을 다 갚으신 걸로 봐야 해요. 변호사의 말은 큰형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는 그에게 오랜만에 찾아온 한 줄기 빛과도 같았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들인 큰형은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채업자들이 더욱 거세게 협박했습니다. 큰형의 집 앞에서 확성기로 욕설을 퍼붓는 것은 기본이었고 회사 동료들에게까지 찾아가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큰형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그는 경찰에 신고하고 녹취록과 증거들을 모아 법적 절차를 밟았습니다. 변호사의 치밀한 준비 끝에 사채업자들은 결국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법 이자를 제외하고 나니 실제 남은 채무는 8천만 원 정도였고 이마저도 36개월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습니다. 큰형은 이제 더 이상 사채업자들의 협박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으며 한숨 돌릴 수 있는 여유를 얻었습니다. 이 경험은 큰형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 했던 그의 선택은 결국 가족의 붕괴로 이어졌지만 이제는 주변의 도움을 받아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큰형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형도 자신의 길을 찾기 위해 택시 운전을 그만두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길은 화물운송이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공부해 화물운송 자격증을 따고 중고 화물차를 구입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사업을 시작한 작은형은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작은형의 새로운 도전은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밤낮으로 뛰어다니며 자신만의 노하우를 쌓아갔습니다. 화물차 운전은 택시 운전과는 또 다른 차원의 고단함이 있었지만 작은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업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작은형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사업은 점점 번창해갔고 그는 화물차를 2대로 늘려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이제는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마음의 여유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돈의 압박에 시달리지 않고 자신의 사업을 통해 자긍심을 찾았습니다. 작은형의 새로운 도전은 우리 가족에게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성공을 통해 가족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우리 모두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었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서로를 이해하고 응원하게 되었으며 가족 간의 유대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각자 고군분투하며 자신만의 길을 찾고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게 된 우리는 다시금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날은 아버지의 기일이었고 우리는 아버지의 산소 앞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형제들은 서로에게 미안한 마음과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먼저 형들에게 사과의 말을 꺼냈습니다. 형들, 그때 제가 너무 무책임했죠. 상속 포기를 선택한 게 맞다고 생각했지만 형들에게 부담을 준 건 아닌가 싶었어요. 제 말에 큰형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그때 네가 상속 포기한 건 사실 우리 모두에게 전환점이었어. 처음엔 화가 났지만 그 덕분에 우리도 각자 제대로 살아야겠다고 결심하게 됐지. 작은형도 말을 보탰습니다. 솔직히 나도 네가 상속 포기한 순간 막내라서 무책임하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네가 그렇게 결단을 내린 덕분에 우리 모두가 각자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날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갈등을 풀기 위해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큰형은 자신의 무거운 짐을 혼자 감당하려 했던 것이 오히려 가족을 멀어지게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작은형은 택시기사 시절의 고통을 털어놓으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된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아버지의 산소 앞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화해했습니다. 그동안 감춰왔던 감정들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고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으며 그동안의 시간을 보상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산소 앞에서 우리는 다시금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응원하며 앞으로도 함께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다시금 서로를 응원하며 가족으로서의 유대를 더욱 강하게 다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성공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가족 간의 사랑과 지지를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 회사는 연매출 50억의 중소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자랑스러운 것은 매년 저소득층 학생 100명에게 무상으로 학용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장은 단순히 금전적인 성공을 넘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제 우리는 매달 한 번씩 모여 가족 식사를 합니다. 어머니의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고 가족의 웃음소리가 다시 가득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처럼 희망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파산면책, 상속 포기 등 이런 제도들을 잘 활용하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마세요. 돈 때문에 가족이 갈라서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며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가족에게 큰 힘이 되었고, 우리는 앞으로도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연을 들으시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작은 댓글 하나라도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사연 듣는 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사연들로 밤을 채워보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되니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